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6월 1일 월요일이고요. 드디어 6월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시간은 10시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도 하고 아기 모유도 먹이고 이것저것 할 거 하다가 또 잠에 든 아기를 소파로 데리고 와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야기를 뭔가 두서없이 할 예정인데 이야기를 할 때 어쨌거나 이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올리는 플랫폼은 모든 이가 뭐 저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시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정말 뭐 1대1로 뭐 저를 잘 알고 지내온 사람 또 제가 잘 알고 지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의 공개 범위라고 해야 되나? 말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가 항상 애매해요. 제가 유퀴즈를 최근에 아기 이제 모유수유 하면서 심심풀이로 좀 시청을 했는데 그 유퀴즈에 보면은 어떤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고객들 사례를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유퀴즈 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본 그 유튜브로 본 어떤 시청자 댓글이 뭐냐면 깼어? 시청자 댓글이 뭐냐면 아니 자기는 저런 변호사한테 수임을 안 맡길 거다. 왜냐하면 해줘 왜냐하면 자기 고객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다 저렇게 만인들한테 공개 방송으로 그렇게 까발리는 게 그 당사자는 얼마나 싫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도 되게 그렇죠. 맞는 말이잖아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뭐 유익감을 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그 우리 옛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아들이랑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뭐 아들을 태웠더니 아이고 왜 아버지가 나이가 더 있어서 몸이 편찮을 텐데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야지 막 하다가 그런가? 하고 아버지가 탔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그 어린 아들을 태워서 가야지 아버지가 자기만 타고 참 인정머리가 없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둘 다 내려서 탔더니 또 어떤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둘 다 타고 가면 되지 하면서 또 둘 다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 바닷물에 빠졌잖아요. 바닷물을 건너다가 그걸 보면서 물론 요즘 옛 이야기도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진짜 막 이게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단지 그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곳에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막 흔들리는 거죠. 나도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공개 범위가 전체인 이 상황에서 내 이야기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이야기 중에서도 어쨌거나 저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 이야기를 얼마큼 해야 할지 그리고
또 건너 들은 이야기를 해도 될런지 막 이런 거, 그런 게 좀 어려워요, 판단이. 그래서 최대한 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안 좋은 얘기 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또 SNS는 또 사람들이 그래, SNS는 뭐 좋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곳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또한 맞는 말이긴 한데 그 SNS의 생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중학생 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이제 제 이름 부르면서 땡땡아, 이제 전 담담하게가 별칭이라서 담담하게로 할게요. 담담하게야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해서 자기 집에 와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집에 갔어요. 헐레벌떡 갔어요. 동네 친구니까 금방 또 후다닥 옷 입고 갔죠.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부러워서 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너는, 자랑 좀 할게요. 너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근데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친구를 막 우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부정할 수도 없어요.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너는 너의 장점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장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는 키도 크고 꾸미는 것도 잘하고 막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되게 기억나는 게 뭐 어떤 뭐 눈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요게 자기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도 없대, 저는 이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잘 보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다르기는.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본 거야,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기억에 나요, 아직도 기억에 나서. 저도 이제 사람 볼 때 이게 요즘 보니까 앞트임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이 저는 트여있다 이거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때 내가 정말 부러워서 울었구나. 근데 솔직히 오늘 이제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그게 부럽다고 해도 다 숨기잖아요. 막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속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저도 막 이제 임신이 한때 어렵고 이랬을 때는 주변에 이제 임신한 사람들 이야기 듣고 또 건너서 누가 임신했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은 마음에서 굉장히 막 힘들고 질투도 났어요. 이랬어요. 나는 왜 못하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진짜 용감했다, 솔직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뭐 누가 저를 그렇게까지 막 생각해 주겠어요? 그죠?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귀엽고 또 지금은 그 친구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예쁘고 제가 다 부러울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그랬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임신을 계속 못하고 있을 때도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임신 소식이 되게 질투나고 부럽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기 낳고 또 집에서 옛날 사진첩들 보니까 다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그때 그 시절조차도, 그 시기조차도 불과 몇 년 전인데도.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영상도 나중에 보면은 엄청
이때도 참 행복했던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뭐 순간순간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삶에는 모든 빛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 빛깔들을, 그게 뭐 어두운 빛깔이든 아니면 정말 환한 빛깔이든 어떤 빛깔이든 간에 다 그냥 사랑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막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도 같이 털어놓을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정말 온전히 슬퍼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돌아봤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늘 행복했던 거예요. 제 채널 이름이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그 아도니스라는 꽃의 꽃말이 영원한 행복이래요. 그걸 왜 제 채널명으로 삼았냐면은 뭘로 제목을 지어야 할지 고민이 들다가 이제 제 생일 꽃말을 찾아봤어요. 제 생일 꽃말이 생일 꽃이 아도니스고 그 아도니스의 꽃말이 영원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생일 꽃말로 하자 하고 영원한 행복 아도니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채널에다가 아카이빙처럼 제가 올리고 싶은 것들을 막 올리는 거죠. 예전에 올렸던 거는 주로 노래 부르는 거 올리고,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올리고, 이것저것 뭐 프리다이빙 하는 것도 한두 개 올리고, 뭐 이야기하는 거, 또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도 그냥 몇 개 자잘하게 올렸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말하는데 조회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대체 이 혼란스러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소중한 시간들인데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왜 이 영상을 봐주시나. 아무튼 감사할 따름이죠. 저랑 뭔가 제 이야기가 어떤 울림이 있다는 거니까. 솔직히 통하지 않으면 이거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통하지 않는 영상들은 금방 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쇼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길수록 사람들이 집중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도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사실 이제 오늘에서야 이렇게 꺼내요. 그때가 중학생 때니까 이제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죠. 그럼 이제 20년이 돼서야 풀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야기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너 자랑하냐? 막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다 끝난 이야기니까 하는 거죠, 저도. 그리고 또 피아노를 제가 한때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중학생 때.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너는 공부를 해라. 우리 집은 막 그렇게 비싼 음악을 시켜줄 만한 재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래 취미로 피아노를 치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중학생 때까지 치다가 대학 가가지고 또 바로 레슨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쭉 피아노를 치는데 가끔씩 피아노 연주 영상을 녹음을 했어요. 근데 계속 중간중간 틀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꽤 친 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곡도 제가 마음에 들어한 영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아기 낳고 막 이것저것 옛날에 피아노 치던 영상도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피아노를 안 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다시 치긴 할 거예요, 또. 근데 이때는 되게 잘 쳤는데 내가 왜 그때 못 쳤다고 생각했지?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저는 그래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그런 것만 더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은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뭐 내가
프로 피아니스트도 아닌데,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취미로 피아노까지 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완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도 저는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어서, 그리고 또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면은 너무 피아노가 치고 싶어요. 특히 어떤 연주 영상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잘 치네? 이 음악 듣기 좋네? 이게 아니라 저는 보면은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 치고 싶다. 나도 피아노 다시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피아노를 다시 칠 거지만, 그 과거의 그런 이야기나 그런 어떤 추억들이 정말 많은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만 물론 매몰될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떠올리면서 그냥 피식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왜 그랬나, 그래도 그때도 참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며칠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아기가 잠을 안 자서 또 제가 아침마다 이제 간단하게 몸을 좀 푸는 수련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차마 할 시간이 짬이 안 나서 못하니까 너무 숨이 안 쉬어지고 밤에 새벽에 이제 잠도 안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막 칭얼거리고, 그래가지고 셋 다 못 잤어요. 아기도 못 자, 저도 못 자, 남편도 못 자. 그리고 그날 시어머님도 왔다 가셨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님이 집에 돌아가셔서 3시까지 잠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게 처음이래요. 그렇게 잠이 갑자기 안 온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날 잠을 제가 못 잘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나 오늘 좀 잠을 못 잘 수도 있겠다. 오늘 좀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 날에 다 같이 못 잔 거죠. 그 시댁으로 가신 시어머님조차도.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막 짜증을 많이 냈어요. 남편 또 힘들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도 힘들었죠. 아무튼 근데 이제 또 그 다음날 잘 자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표정이 지금처럼 좋아지면서 잘 또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돌아보면은 그런 힘들었던 시간도 다시 또 활기를 느끼는데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시간 자체는 모두에게 고통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오늘만 버티자. 버티면 내일의 해가 뜬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사실 저는 늘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잘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뜻대로 돼서 너무 좋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는 막 누군가 붙잡고 막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계속 보는 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슬플까? 나는 이거 되게 기뻐하네. 나는 이거 되게 좋아하네. 또 누군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요리를 잘 못했는데 요리를 막 이제 혼자서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막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도 먹여주고 싶고, 또 친정 부모님한테도 한번 드셔보라고 하고 싶고 막. 아무튼 그래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내가 요리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 마냥, 내가 한국어를 하는 것 마냥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군가한테는 또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영어하는 외국인들 보면은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영어 잘해? 막 모국어지만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그리고 이 생각들이 그때 새벽에 잠 못 잤을 때도 다양한 생각들이 제 숨을 막기도 했고 꽉꽉 막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느라 숨에 집중하지 못해서 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냥 막 이야기했는데도 20분이 흘렀어요. 이제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할게요. 또 이 영상에 어떤 의미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나는 이 부분이 좀 공감이 갔다 이러면 또 댓글도 한번 남겨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으면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